심심할 때 드렁 찐따들의 수다 신드렁 진수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드렁 찐수다 여름맞이 남양 특집 요괴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탄에서는 뭐 요괴란 무엇인가, 뭐 한국의 대표 요괴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야기 이어서 2탄에서 조금 더 신비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괴 전문가 불도저님 집에 가지 않고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에너지가 떨어지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중한 상태입니다. 약간 진지한 모멘트로 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1탄에서 요괴의 정의라던가 뭐 요괴학의 흐름 이런 걸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얘기를 해보면서 쭉 들어보니까 좀 궁금한 것들이 몇 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여기 요괴 전문가도 계시고 이제 종교학 찐따도 계시니까 같이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두 가지가 일단 좀 궁금합니다. 먼저 저는 홀림의 미학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에 이제 장산범을 얘기를 하면서 이 장산범이 사람을 어떻게 속이느냐 했을 때 자기가 아는 사람의 목소리를 바꿔서 사람을 홀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길고 하얀 털이 뭐 구미호의 털과 같다. 근데 구미호가 사람을 자주 홀리지 않냐 해서 요괴들이 가지는 홀림의 특징을 좀 알아봤었는데, 종교의 문외한인 제가 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괴에 한 명이 홀리고 두 명이 홀리고 3명이 홀리고 10명이 홀리고 100명, 1000명이 돼서 이 홀린 사람들 전체가 어떤 그 장산범의 모습, 어떤 그런 모습을 신으로 모시고 그리고 단체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일종의 종교의 영역으로 좀 바뀔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요괴의 홀림과 종교의 홀림은 어떻게 다른 걸까? 뭐 이런 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또 이제 좀 근데 저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집단적으로 무언가 하나의 어떤 비슷한 상태를 가진다는 데는 비슷할 수 있지만, 요괴의 홀림은 사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말씀하신 걸 듣기로는 약간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나를 잃어버리고 어디 뭐 물귀신한테 끌려서 물속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얼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잘못된다거나 하는 홀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혹은 이제 장산범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사람 목소리를 따라하는 거니까 이거는 공갈이죠. 사기 공갈. 보이스피싱이죠? 네, 보이스피싱, 사기 공갈인 거죠.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종교에서의 어떤 끌림, 어떤 매력을 느끼고 이제 인투되는 것은 사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측면에서 더 많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제 학회에서는 우리가 신종교에 대한 약간의 어떤 편견들이 있잖아요. 좀 생소하다 보니까 저건 좀 이상한데? 신종교가 뭐죠?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흔히 이제 뭐 사이비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누군가의 시각에서 사이비고 누군가의 시각에서 이단인 거지,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게 그냥 정말 새로운 신종교인 거죠. 근데 이런 데 끌리는 사람들을 보면 익숙하지 않은 걸 볼 때 우리는 이제 쟤는 이상하다, 홀렸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뭐 합리적으로든 혹은 자기 어떤 마음을 따라서든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끌림은 이제 약간 요괴의 홀림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좀 비슷한 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야구장에 막 홀려가지고 막 끌리고 그쵸. 그 열광적인 에너지를 함께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팬으로서 활동도 하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좀 종교 활동과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요괴는 조금 근데 요괴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이제 막 요술이나 그런 현혹, 환술 이런 걸로 홀리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괴도 인간을 홀려먹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종교처럼 이제 요괴 화산성계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사슴, 호랑이, 여우 이 3명이 친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도사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이제 산에서 이제 절을 짓고 사당을 짓고 이제 살면서 이제 사람들의 축복을 빌어주고 막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은 실제로 그 사람들을 부처처럼, 그 요괴들 부처처럼 이제 모셨다, 따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고, 또 원회록에 대망이 있어요. 이제 이무기인데 걔가 이제 그 어떤 산에 이제 산신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산을 차지해서 자기가 도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기도를 하러 오는 아이를 못 가진 사람한테 아이를 갖게 해줘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신선이라고 하면서 이제 떠받드는 사람들이 떠받드는데, 뭐 그 실상은 그 아내를 자기가 범해가지고 자기 아이를 낳는 뻐꾸기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이제 그런
얼을 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패턴의 이제 홀림을 이용하는 요괴들도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조금 더 종교나 요괴를 떠나서 오히려 인간적이 돼요. 정말 그건 리터럴리 사기 공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뭐 보면 그거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도 산부인과 의사가 시험관 네, 시험관 수술을 하는데 음. 자기 정전을 넣어버린 거예요. 음. 그리고 애가 막 200명이더라. 그 유전자를 받은 뭐 100명이 넘는다더라. 이런 뭐 이런 해외 토픽 있잖아요. 그런 일처럼 약간 이거는 좀 약간 사기치는 요괴? 약간 이렇게 약간 아, 이렇게 너무 약간 네. 좀 이렇게 그런 이게 방어적이신 거 아니에요? 원회록은 확실히 좀 사기 공갈이긴 네. 한데 그 화산성계록의 걔네들은 실제로 사람들의 이제 무병장수를 이제 자기 요술로 이제 들어주긴 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받죠. 아니 근데 얘기 듣다 네. 보니까 생각났던 게 네. 이 끌림하고 홀림이 저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괴에 이때 예, 이제 예.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너무 극단적으로 알못이 질문을 해보자면 왜 초창기의 무속 종교에서 굿할 때도 무당이 자신의 신령함이라던가 이 굿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얘기할 때 목소리가 바뀌잖아요. 그죠. 빙- 무당은 빙의를 신에게 홀리죠. 그죠. 빙의를 나타내는 그 장군님이 오셨다. 장군님이 오셨다. 애기 동자가 왔다 막 이러면서. 그죠, 이제 그죠. 막 그 작두에서 뛰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근데 그거를 이제 민속 종교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완전히 둘이 이렇게 딱 절단돼서 이거는 뭐 맞아요, 사기 맞아요. 공갈이다. 이거는 나의 의지로 하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물론 요괴의 홀림 중에는 이렇게 딱 아까 말한 터럭선처럼 빼는 것도 이렇게 딱 사람을 빼서 아예 홀림 그 눈이 바뀌는 것과 예. 노가다 드라마에서 그런 식의 홀림도 있긴 있지만 그 홀림과 끌림 그 중간 어디에서 이거를 뭐라고 딱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런 데서 뭔가 종교적인 측면과 연결되지 않나. 맞아요. 무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강도의 차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드는 생각은 또 내 차이를 굳이 찾자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무당들의 홀림이나 혹은 무당이 아니더라도 기독교 전통에도 이 홀림에 대한 신비주의적 전통이 있잖아요. 약간 신비 체험, 어떤 천사와 신에게 이제 합일이 되는 듯한 인간과 신이 합일되는 듯한 그런 신비 체험 경험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종교 공동체나 조직 차원에서 내가 이놈들을 홀려야지 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다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종교 엘리트나 아니면 신비주의적인 어떤 종교 체험에 참여하는 사람이 홀림을 경험하는 일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일 체험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초월 경험이라던가 그것도 있지 않나요? 그 저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환상 보는 거. 환상 보는 거 아니고 막 이렇게 갑자기 방언 네 방언 터지듯이 막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되게 그 깊이 영적인 뭔가에 접촉한 그런 행위들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이걸 딱 분석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홀림보다는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는 트랜스 상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어떻게 뭔가 변형 상태.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에서 변형이 된 건데 그 변형은 사실은 자기 내면적인 게 드러난 걸 수도 있고 혹은 외부의 어떤 더 거대한 존재와 합일한 걸 수도 있고 이건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확실하게 이제 확언할 수는 없고 하지만 이걸 묘사할 때는 그러니까 홀림이라는 거는 홀리는 주체와 홀림 당하는 주체가 딱 구별이 돼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신비 체험들은 일방적인 홀림이라기보다는 트랜스 상태다. 뭔가 일상적인 것에서 비일상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그럼 성경에서 성인들이 갑자기 막 환상을 보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전부 다 트랜스 상태인 거예요? 그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신이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마른 뼈가 일어나는 환상 이런 거를 보여준다. 라면 어떤 직접적인 건 사실 소통의 수단에 가깝죠. 소통의 수단에 가까운 거고. 하지만 이제 카톨릭 전통에서 예를 들어 어떤 상녀들의 그 그림이나 조각상 같이 어떤 기도를 통해서 갑자기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약간 신비 체험을 하고 신과 만나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은 이제 트랜스 경험의 하나가 아닌가 보통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이게 않을까 싶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이 건널 수 없는 합의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의견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신을 있다 없다 무교냐 유교냐 여기에서도 좀 갈리는 것 같고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뭐 홀림이든 트랜스든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는 무교고 신은 있지만 누군가가 제가 아는 한 기독교인이 어느 날 저랑 막 얘기를 하다가 그 동생이었는데
언니는 무교인데 나보다 더 신을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유일신의 그런 믿음은 없지만, 근데 뭐 어떤 장소마다 어떤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은 산에 가면 그 산을 주관하는 어떤 존재, 바다를 주관하는 존재, 이런 식의 신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어디를 가면 전 항상 좀 기도 같은 거를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 산에 가면은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바다에 가면은 평안하게 잘 지켜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믿음은 있는데 이제 유일신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건 좀 없는 편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가 저는 이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유일신이랑 너는 아예 안 맞네. 산에 가면 인사하고 바다에 가면 인사하면 넌 다 신교네. 그러니까 난 그래서 저는 되게 무교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언니는 되게 무교인데 나보다 더 신적인 믿음이 있다 뭐 요런. 엄밀히 말하자면 원시신앙이네. 바다에 신이 있고 그치, 그치. 산에 신이 있고 다 원시신앙이죠. 되게 나는 기운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좀 믿는 거라서. 일본식이네. 일본이 그래. 바다에 신이 있고 나무에 신이 있고. 이게 말하다 보면 좀 약간 말려들면서 아 일본식이 왜? 아니 봤는데 제가 무슨 뭐 일본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 자꾸 약간 아까부터 일본으로 할까 이제 일본 프레임을 이제 딱 이제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아예 관점을 딱 다르게 해서 보면, 사실 저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홀림과 트랜스의 차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 그게 그거 아닌가? 말을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꾼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나도 드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저의 기준에 대한 생각이고, 기준이 다르면 좀 다른 그리고 경우가 약간 날수 있죠. 그 우리나라 무당들의 트랜스는 사실 되게 이렇게 강신 접신. 비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베리아나 아니면 다른 쪽에 더 많은 경우에 사실은 샤머니즘을 보면, 사실 거기에 샤먼들은 신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영혼이 자신을 나아가서, 신의 그러니까 영혼이 무당 밖으로 나가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좀 질병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우주와 관계 있는 방식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무당의 혼이 나가서 그걸 해결하고 다시 들어오는 이런 식의 구조가 더 많이 발견되는데, 그러한 이 영혼이 나갔을 때 무당의 상태도 사실은 트랜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약간 차이가 좀. 근데 확실히 그게 맞지 않나 사실? 저런 식으로 이제 무당이 갔다 오는 게 맞지 않아? 신이 오란다고 오는 게 그게 신일까? 그 근본적인 질문을. 아니 근데 또 도와주시는 거죠, 뭐 신령님이 갑자기 잠깐 네, 이제 네. 이 제자나 아니면 이게 이런 어떤 피조물이 이게 약간 약한 존재지만 자신과 이제 친한 무당을 도와주는 그런. 그러니까 옆집 복실이도 아니고 부른다고 오는 게 신일까? 찾아가야지 무당이. 그 무당 평소에 기도 많이 하니까요. 평소에는 이제 신에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몸을 나가서 그죠. 도와주고 온다 이런 쪽.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 접신을 했을 때도 평소와 다른 상태지만, 영혼이 밖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때도 평소와 다른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홀림과는 다른 또 이런 트랜스 변형 그러니까 상태가 좀. 교집합 정도로. 그 교집합은 있는 거죠. 어.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약간 딴 얘기지만, 요즘 홀려 계시는 거 있으세요? 끌림을 넘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불도저님의 그 쇠질 사랑도 끌림을 넘어서, 홀림 누가 집에다가 이만한 거 기구를 막 두셨어요. 기구를 막 두고 막 그 운동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셨는데 막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낮자마자 운동 나가시고 막 그런 거 보면 저는 이건 약간의 홀림의 그 문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예 건강하자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자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끌림인 거죠. 그러니까 딱 자아가 있으신 상태에서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겠다. 니즈도 있고 판단도 있으시고. 근데 홀링은 진짜 막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는데도 갑자기 막 몸을 끌고 가지고 운동을 해야 하고 막 이런 게 홀림 아닐까요? 그러긴 했는데. 그럼 홀리셨네요. 그러긴 했는데. 그랬잖아요. 아예 다리 운동은 안 했어. 다리 다쳤으니까 이제 통깁스하고 턱걸이 하고 그랬지. 그럼 이제 저도 듣다 보니까 홀림과 끌림이 좀 애매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그래 조금 인정하시죠 약간의. 그거는 근데 뭐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니까. 그치 맞아 좋아하다 보면. 그런 걸로 치면 이제 그
롤쟁이들은 롤쟁이 게임? 게임 롤 하는 애들은 이제 그 자다가 일어나도 롤 하라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하잖아. 그럼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홀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냥 그게 중독이지. 좋아하고 끌림의 수준을 조금 넘어서 되게 과하게 많이 마약 같은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뿐만이 아. 아니라 무언가를 되게 빠져서 열심히 하는 게 저는 그게 좀 건강한 종류의 홀림이라고 좀 저는 약간 근데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좀 병리적인 안 건강하지 좋은. 않은 그러니까 약간 좀 정도를 넘은 이런 생각이 좀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단어 자체. 그쵸, 그쵸. 약간 단어가 그 긍정적으로 들리진 않아. 그죠, 그치 그죠. 홀렸다 홀렸다. 그죠, 그죠. 예. 홀렸다. 뭐에 홀려가지고 뭐 에미에비도 못 알아본다 이런 느낌 네, 맞아요, 맞아요. 예시가 직관적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런 느낌이니까 그러면은 폭주종님은 요새 뭔가 과한 끌림? 그러니까 되게 많이 끌려하는 그런 거 있으신지 저 요즘 포켓로그라고 포켓로그? 게임이 있습니다. 포켓몬 게임 음. 새로 나온. 그거 이제 짬날 때마다 꼭 이제 해야지 좀 마음이 편하고.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핸드폰? 그게 포켓몬을 가지고 팬이 만든 팬 게임인데 굉장히 이제 글로벌하게 갑자기 인기가 떠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침착맨님도 꾸준히 하고 계시는 그런 유수의 게임. 팬게임인데 그 정도 그죠. 요즘 잠깐 끌려 있다. 나도 들어는 봤어. 하진 않았는데. 진짜요? 전 끌리시는 게 있어요? 끌리는 거? 중국 마라탕,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허거. 정치 활동하는 애 같잖아요. 저도 근데 운동은 한 가지 하면 진짜 홀리는 거. 꾸준히. 저는 요가도 좀 꾸준히 하고 혼자서라도 좀 꾸준히 하고 이게 막 그렇게 막 미쳤다 이런다기보다는 근데 갑자기 주짓수는 왜 한 거야? 친구가 했는데 되게 좋다고 추천을 해가지고 근데 보통 혼자 하는 운동만 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 시간이 기니까 혼자서만 막 하다 보니까 뭔가 상대가 있는 운동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게 됐어요. 이 녹음과 사담을 넘나드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공부하는 것도 약간의 공부하는 건 진짜 홀림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 현타가 올 때도 이 정확한 이유와 답을 알 수 없는 이 짓거리를 왜 이렇게 오래 뭘 얻겠다고 내가 하고 있는 걸까? 국문학과 이제 선배들이 항상 하는 말이잖아.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가. 맞아. 그리고 하는 말도 너무 이 홀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최근에 선배들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이제 아무래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었네요. 뭐 어디에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공부한 걸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결론이 항상 그래도 행복해. 돈은 못 버는데 그래도 삶이 좋아졌어. 돈은 못 벌지만 약간 이런 결론이 항상 난단 말이에요. 이 인문학 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그게 너무 이 홀렸다는 말인 것 같아요. 난 돈 버는데 공부한 걸로. 축하드립니다. 아니 나보다 근데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신기한 거지. 나는 또 일러스트 작가님이랑 나눠 갖고 있는데 요즘 뭐 AI 있으니까 AI로 그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도감류 같은 거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그 한번 네, 그래서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악마 소개록 이제 곧 펀딩을 시작할 건데 일러스트 작가님께서 요즘 좀 현타를 좀 시게 맞았다 그러고 왜 그러냐 이러니까 펀딩에 AI로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쩍 늘어났어요. 그죠. 그래갖고 효율적으로 이제, 한다고. 네. 세계의 뭐 영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웅 도감 만들었는데 이제 그 그림을 전부 다 AI로 그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그림을 보면서 이제 일러스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하루 종일 이 시간을 꼬박 투자해가지고 그리는데 겨우 4장 그리는데 다 갈아가면서 네. 관절 갈아가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딸깍 하면 그림이 하나 몇십 개를 막 몇십 개씩 뽑아내니까 그것 때문에 현타를 좀 시게 맞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좀 현타를 세게 맞아 계시는데 그래도 나는 아직은 그림을 그 그리는 사람의 정성이랑 그런 게 더 그런 그것만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솔직히 그 그림을 그릴 때 그 책의 문장을 읽어보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그렇게 이제 사람이 생각하고 그리는 나가는 걸로 통해서 그 똑같은 그런 그 글자지만 그 사람의 상상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제 그려질 수도 있고 특히 악마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콜랭드 플랑시가
만든 지역 사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사파가 브루통이 그린 사파가 있는데 거의 거기에 맞춰져서 정형화돼 있어요. 자, 뭐 어떻게 생기고 예, 어떻게 생긴 거 그런 건데 이제 그거에 이제 기반을 이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살짝 변형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주 작가님은 그런 브루통 사파는 아예 안 보고 직접 이제 글만 보고 직접 상상력으로 이제 그렸기 때문에 그거에 전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좀 현타를 좀 시게 맞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너도 이제 네 혼자서 할 수 있겠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주 작가님이랑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통틀을 치는 건 좀 그렇죠. 세상 의리, 어머니 세상 내정한 판단력, 어머니의 판단력과 그 이제 불도저님의 의리 네, 그런 다 중요하죠.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게 최근에 있었어. 아 근데 이거 저는 AI를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 챗 그거 GTP? 쓸 때도 애가 자꾸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죠? 맞아. 나 진짜 화나가지고 한번 막 화낸 적 있어. 혼자. 뭐라고요? 똑바로 안 해? 뭐 예를 들자면 강세미에 대해서 알려줘 이러면 강세미는 유명한 아티스트이자 뭐 맞아요. 연예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 만드는 기계니까 사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게 대화를 나눴던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대화를 나눴던 걸 기반으로 되게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처음엔 믿었다가 이거 좀만 찾아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얘가 만든 거야. 그래서 화나서 내가 이 기계랑 뭘 하겠다고 똑바로 안 하냐? 야 맞고 싶어? 뭐 이런. 엄밀히 말하자면 챗GPT는 사이버 궤변론자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약간 근데 이 신빙성이 또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궤변이지. 근데 맞아요. 저 근데 그래서 이걸 믿고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드는 생각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인간을 못 넘는다 혹은 인간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엉터리 정보를 집어넣고 뭐 이런 양상을 막 또 찾아내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한편으로 그래서 인간적인 활동 아닌가? 만들어내니까. 사실 인간이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일상에 창조지. 하는 게 뭔가 진리를 찾고 늘 정확한 얘기만 하는 걸 찾는 게 인간이 아니라 어떻게든 말을 되게 만들어서 나름대로 그냥 설득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인간적인 활동 혹은 인간적인 테크닉을 가진 게 아닌가? 오히려 인간적인 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랑 비슷한 면이 또 있지 않을까? 맞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죠.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이야기긴 기계는 하지만. 맞는 것만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잘 짜놓으면 틀린 걸 안 하잖아요. 근데 챗GPT 그러니까. 틀린 걸 한다는 게 오히려 약간 오히려 인간적일 수 있다.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무섭긴 해요. 예리해. 애초에 그 라이더가 그 챗GPT한테 뭘 물어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사전이 있으니까 그거를 찾으면 되고 챗GPT는 그 사전에서 나오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그거에 대한 거 이제 뭐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약간 좀 더 기계적이지 않다고 보지. 근데 좀 그런 건 좋더라고요. 이렇게 단순 작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고민을 뭐 음승체로 쓴 거를 입니다. 씁니다. 뭐 어미를 바꿔줘. 이러면 이제 그걸 정리해주고 그런 건 좀 잘. 맞아. 단순 작업은 평소에 생각하시는 거 뭐뭐임 아닐까? 뭐 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한 걸 이제 바꿔주는. 바꿔줘. 그러면 문체를 바꿔주고. 잘 그래서 홀림에서 끌림 얘기하다가 챗 GPT까지 홀렸네요 저희가. 네. 대화에 홀렸네요. 말에 홀렸어요. 봐봤어요. 그래서 홀림 끌림 뭐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서 요게가 마냥 이제 뭐 무섭고 신비하고 기묘한 이야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좀 궁금한 게 그럼 이 퇴치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요괴가 나타났을 때 귀신이 나타났을 때 요괴 우리 요괴 특집이니까 요괴를 얘기해 보자면 요괴도 마냥 나쁜 요괴가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나쁘지 않은 요괴도 있을 것 같고 생각해 보면은 만나면 다 죽이는 거 아니잖아. 나를 막 죽이는 건 아니고 뭔가 나한테 조금 도움이 되게 해주는 요괴들도 있고 뭐 도깨비 같은 경우가 그럴 수가 있는데 뭔가 이 나쁜 요괴와 착한 요괴가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나쁜 요괴를 만난다면 퇴치하거나 뭐 정화하는 정화의식 같은 게 있을까? 이런 거가 좀 근데 저 웃긴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야? 불도저님 블로그 보면은 요괴를 설명하시고 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또 있는 코너가 있는데 네. 저는 제가 상상하기로는 뭐 이런 도구를 이용하세요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별 수 없습니다.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만남 보자마자 도망가세요. 이런 식이 있으니까 아예 대체 보기 이게 굉장히 냉정한 판단이고 정확한 판단이지만 실제로 써먹긴 좀 어렵다. 36개 주랭량. 그죠. 네. 36개 주량량을 이제 만나도 평범한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아. 이런 얘기가 이제 아니 그 최근에 아마 올리신 걸 본 것 같은데 예 맞아요. 마왕 코너거든요. 하필 아. 마왕을 어떡하겠어. 일반인이 마왕을 어떻게 잡아. 너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럼 좀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만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약간 귀엽고 않는다거나. 가벼운 요괴들은 퇴치가 또 가능한 거잖아요. 어. 굳이 퇴치 안 해도 되는 애들도 있고 아.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에 이제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제 머리에 단지를 쓴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주막에서 밥을 대접해서 먹여서 보냈다. 아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런 뭔가가 나타났을 때.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고 사람들도 머리가 단지처럼 된 이상한 애가 왔는데도 그냥 주막에서 밥 먹여갖고 보내고 하는 거 보면 요괴라고 무조건 배척은 아니지 않나. 그럼 그런 친구들은 약간 마당에 온 다람쥐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고 뭐 밥 한 술 주고 이렇게 보내주고. 솔직히 걔보다 호랑이가 더 무섭겠지 옛날 사람. 그죠. 그치. 호랑이 같은 애들은. 공격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가 공격하지 않는가가 조금 이렇게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건가요? 그냥 유익한 요괴도 있어요. 유익한 요괴. 약간 벌레도 익추 해충이 있듯이 요괴들 중에도 뭔가 유익한 인간들에게 좀 인간을 도와주는 애들이 예. 종종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인간을 도와주는 애들은 보통 인간이 죽어서 요괴가 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아기를 돌봐주는 이가 있는데 예. 이제 엄마가 아기를 눕혀놓고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기가 너무 잘 자. 예. 이거 보니까 이 있잖아요 벌레. 예. 커다란 이가 아기를 등에 돌봐주는 업고 거예요? 막 둥둥둥 돌면서 이제 그 돌봐주고 이제 아기를 탁 내려놓고 우리 시어머니가 이로 이제 환생해가지고 아기를 그 돌봐주러 오신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약간 슬프네요. 그 또 고전 소설에 보면 왜 이가 왜? 아니, 사람 형태로 태어나셔도 될 텐데. 아 그렇네요. 히히하여튼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고전 소설에 보면 이제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꼭 선인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 맞아요. 악당들이랑 결탁해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그런 요괴들이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 소설이다. 그러면 이제 그 오랑캐들의 왕이 있다. 그 오랑캐 왕이 이제 장수를 뽑는데 갑자기 구름을 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장수를 하겠소 이러거나 막 분신술을 막 쓰는 애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내가 장수를 하겠다 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그 합류해서 본국 군대를 완전 막 초토화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뭐 영웅이 나타나서 걔네들이 퇴치당한다던가 아니면 또 단약 모티프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단약이라고 이제 신기한 약들이 있는데 그런 걸 만드는 요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먹으면 얼굴이 네가 원하는 사람으로 변한다. 개용단. 뭐 이런 이거를 먹으면 그 저 사람의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약들을 이제 팔면서 악당들한테 이제 팔면서 이제 악당들이 그거를 악용하는. 일단 그것도 일단 그 악당도 인간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단약 모티프는 약간 치정극이랑 좀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실 아내 그리고 못된 척 그리고 남편 이렇게 딱 세 명이 나온다 치면 이제 그 악녀가 그 여우요괴를 찾아가요. 도움을 달라. 약 만들어. 그 약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 정신을 이제 그 혼미하게 하는 미혼단을 이제 사가지고 그 밥을 시부모님 밥에다가 살짝 타요. 약을. 그래서 시부모님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이 첩이하는 말만 듣고 이제 정실 부인을 막 구박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개용단을 이제 얻어와가지고 정실 부인의 모습으로 음란하고 나쁜 짓을 막 해가지고 행실이 안 좋다는 소문을 퍼지게 만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일단 도움을 주는 거니까 도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괴가 바보 같고 멍청하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서 인간이 싫어하겠지. 얘 돈 싫어한대 이러면서 막 엿 먹어라 이러면서 돈을 막 이렇게 줬는데 이런 바보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요괴, 난 돈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러니까 막 서로 싫어하는 거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오히려 나 돈 싫어해. 그렇게 해서 네, 맞아요. 골탕 먹일 생각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든지 네. 그런 식의 이야기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인간이 잘 머리 좋게 속여 넘긴 거지. 꾀를 이용한. 그쵸.
일방적으로 막 무섭고 잡아먹고 이런 요괴만 있는 게 또 아니네요. 네, 요게도 엄청 메커니즘이 다양하긴 해요. 그 메커니즘이. 그러면은 이제 살짝 좀 높여서 얘를 만나면 조심해야 되는. 죽을 생명의 위험한. 그러니까 잘 무찔러야 되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요괴들이 요 그죠. 라인일 텐데. 그래서 잘 무찌르면 이겨내는데 안 도망갈 수 그러면 있는. 죽고. 그죠. 뭐 이런 거. 그런 요괴들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많죠. 뭐 구미호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도깨비도 사람들이 마냥 좋게만 보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 죽이고 하는 도깨비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을 퇴치할 때는 요괴의 특성에 따라서 퇴치하거나. 그 요괴의 본질을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요괴가 여우다, 원숭이다, 아니면 또 그 얘가 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제로 뱀한테 안 좋은 강황이라는 이제 그런 약재를 쓰면 이제 뱀 요괴도 요괴에게도 직효다 이런 식이 있고 이제 여우 같은 경우에는 여우는 개를 무서워하고 얘 여우가 이제 구미호가 돼서 실력 힘이 더 강해져도 일반 여우 시절 때부터 이제 사냥꾼이나 사냥개에게 쫓기던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개에게는 쪽을 못 쓴다. 약점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에를 독을 타가지고 바닥에 두면 그거 먹고 지가 알아서 죽는다. 이런 원숭이는 식으로. 처음 들었어요. 잔나비 해가지고 원숭이 여기도 종종 있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식으로. 술에 독을 타가지고. 네, 술에 독을 타면 원숭이가 술을 좋아해서 그 술을 먹는데 그게 독줄해가지고 죽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동물의 이제 그 특성을 따가지고 그 요괴를 퇴치하는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도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즉효약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정답. 팥. 팥하고 소금? 복숭아가지? 아니야. 버드나무 가지? 아니 일단 팥에 이제 근원이 되는 거라고 해야 되나? 팥이 약간 빨간색이고 이제 피 같아서 이제 요괴를 퇴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말피? 네 맞아요. 말피. 백마의 피. 백마의 피? 백마의 피가 극단적인 양기의 상징이라고 해. 그리고 요괴는 대부분 음기의 존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양기인 백마의 피로 이제 퇴치할 수 있다. 우리 설화 속에도 백마의 피로 퇴치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요? 네, 백마의 피로 그 퇴치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약간 좀 이게 구전설하다 보니까 예.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백마의 피가 아니라 뭐 닭의 피, 백강아지의 피 이런 식으로 이제 무슨 백만 붙으면 좀 괜찮은. 뭐 좀 그렇게 돼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아까 그 돈 무서워하는 그 이야기에서도 그 개비들이 주로 맞아, 무서워한다고 맞아. 하는 게 맞아. 백마의 피 혹은 말의 머리. 말의 머리. 네, 그런 식으로. 요새는 나타나면 백마의 피를. 말을. 제주도 가서 공수해 와야지. 그 중간에 내가 죽겠다. 그죠. 공수를 아무리 빨리 와도. 맞아, 말의 피. 그리고 제가 최근에 무슨 야담집 이런 거를 조금 볼 일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쥐도 은근 많이 맞아, 쥐 이용하더라고요. 쥐고기를 괴물을 먹는다거나. 요괴를 물리칠 때 쥐를 이용한다고요? 쥐 고기가 이제 그 약점이래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집에 사는데 이제 그 귀신이 살아요 거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엄청 귀찮게 구는 거예요. 맨날 밥 달라 하고 이제 막 밥 안 주면 깽판 치고 그래갖고 막 이제 잠자리 가지려고 얼레리 꼴레리 이러면서 막 놀리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이걸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래갖고 이제 어떤 도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쥐고기를 먹으면 죽일 수 있다 해가지고 밥 준다 하면서 이제 진짜 이제 돼지고기랑 쥐고기를 섞어가지고 얘 딱 주니까 걔가 먹다가 그 쥐고기 먹고 죽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어우야담에 아마 나왔어. 맞아, 무슨 야담집이었어.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좀 우리 옛 이야기에서 고전에서 물리치는 방법, 뭐 요괴를 만났을 때 대처법 이런 거 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종교 쪽에도 뭐 악마, 불경한 것, 엑소시즈. 이런 거 많잖아요. 검은 사제들. 이거 유명해서 그 최근엔 파묘도 나왔었고 종교 의식 중에서는 뭐 이렇게 좀 불경한 거를 쫓는 방법 같은 거 있나요? 퇴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괴, 나쁜 존재, 악마, 괴물을 물리치는 거는 비슷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요즘 신화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뭐 약점을 이용한다거나. 근데 하나 조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요괴에 대한 퇴치 말고 정화의를 하는 게 또 있잖아요. 뭔가 잘못됐고 비틀어졌고 부정한 걸 바로잡는 정화의례. 근데 정화의례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왜 발생하는 건가를 생각해봤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리의 문제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리. 그러니까 무언가 제자리에 있는 거는 어떤 것이든 간에 지저분한 거든 병균이든 위험한 거든 간에 제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근데 그게 제자리에서 그 밖으로 나오면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순수와 위협이라는 책을 쓴 메리 더글라스라는 유명한 인류학자는 성경의 성서의 레위기에 보면은 이거는 뭐 부정하고 정결하고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런 다양한 규율을 이제 통칭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자리의 문제다, 올바른. 그래서 피를 흘리는 혈루병이나 아니면 여성들이 월경을 하는 생리를 하는 게 문제인 이유는 몸 속에 있어야 할 피가 몸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인 거다. 왜냐하면 근데 피는 몸 속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생명을 살게 해주고. 하지만 이게 제자리를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고 정화가 필요해지는 거죠. 사실은 괴물이나 어떤 요괴들은 그 자체로 위험한 존재 혹은 무서운 존재 혹은 우리를 해악을 끼치는 존재인 경우가 많다면 기본적인 종교에서는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질서에 어긋나는 건 요괴가 아니라 사람이어도 혹은 물건이어도 혹은 아주 좋은 물건이어도 주어진 질서를 벗어나거나 자리를 이탈하면 그건 부정한 게 되고 정화가 필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문제 상황, 부정 그리고 정화는 말씀해주신 요괴나 어떤 괴물들보다 조금 더 포괄적이지 않은가. 맞아요, 맞아요. 좀 더 포괄적인. 예를 들어 예수님이 그 사람들 몸에 빙의되어 있는 악령 같은 거를 이제 쫓아내는 그런 것도 정화 의식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신전 주변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채찍으로 다쳐서 쫓아낸 것도 성전 정화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든 그 악령이든 상관없이 정화는 좀 그 어긋난 것들을 바로잡는. 근데 그건 또 그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불교에서도 그런 그 있어야 될 틀 밖을 벗어난 존재들을 외도라고 해요. 바깥외의 길도 해가지고 외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외도라는 게 이제 악령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 정도를 벗어난 이제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그런 것들을 외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종교 쪽은 뭔가 정화 이런 건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종교 간의 갈등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특정한 요괴는 지금 위험하면 옛날에도 위험했을 거고 앞으로도 위험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잡아먹는다거나. 근데 이제 조선 시대 조선 사회가 이제 점점 유교화되면서 명종 시기에 성균관이나 이런 유생들이 전국에 사단 파괴 운동을 벌이기도 했어요. 미신타파 같이. 이게 옛날에는 문제가 없던 것들이 점점 사회가 유교화되면서 하나의 문화적인 오염원이 되고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공격해서 이제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일종의 정화 운동을 일으킨 거죠. 혹은 이제 20세기에 불교 정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불교 정화 운동 하면서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스님들이 많지만 그때 결혼한 대처승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결혼한 스님들은 안 된다, 잘못됐다. 이전까지는 문제 없이 있던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시기를 지나고 특정한 움직임과 운동을 지나면서 이건 잘못되고 부정한 거다. 결혼하지 않는 스님이 올바른 거다. 라는 식의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걸 보면은 정화와 정결 이런 것들은 사실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도 좀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나. 근데 진짜 그 보통 설화나 뭐 야담 이런 데서는 퇴치하고 죽이고 얘를 내가 이긴다 이런 느낌으로 뭔가 이 퇴치 방법을 쓰는 방면에 이 정화의식은 보면 맨날 악마여도 네 자리로 돌아가라 왜 이제 지옥으로 돌아가라 왜 이렇게 하잖아요. 그 확실히 뭔가 퇴치의 개념보다는 얘가 너가 지금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니까 가. 있던 대로 가. 난 근데 그게 더 좀 빡칠 것 같아. 왜? 난 쓰레기니까 쓰레기통에만 있으라는 거야? 이런 느낌 그 들잖아. 약간 사실 되게 헤게모닉한 거죠. 권력 가진 사람이 정해주는 자리가 맞는 거냐. 약간 그런 이럴 느낌으로. 되물을 수 있는 거죠. 아니 나에게 왜 이 자리가 정결한 거고 왜 내가 여기를 넘어서면 부정한 거냐 라는 질문을 또 역으로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악마 입장이면 차라리 죽어라 이러면은 약간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나보고 네 자리로 돌아가라 이러면 이씨 너무 서럽고 막 그랬어요. 이씨 막 그러니까 죽냐 사냐는 그냥 정말 숨을 건 결투라는 느낌이라면 맞다이로 맞짱까 이런 느낌이면 그러니까 그죠. 그 누구 말대로 맞다이로 들어와. 맞다이로 들어오는 것과 맞아. 약간 하여튼 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네요. 또. 약간 네 자리로 돌아가 이러면 싸움에서 이미 졌으니까. 그 자리가 내 자리다 막 이러면서 나 약간 그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 그 악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수한테 털렸잖아. 이미 털려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건데 거기에서 나오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거고 이미 승패는 났어. 구덩이 속으로 처박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이제 이미 승패는 났어. 졌는데 이제 패잔병들이 이제 기웃거리니까 이제 때려서 내쫓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홀림 끌림, 종교의 정화의식과 설화 속 퇴치 방법, 요괴 퇴치 방법 이런 걸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요게 전문가를 모시고 전부터 꼭 물어보고 싶었던 궁금증. 네, 궁금증. 인터넷 카더라를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싫어. 카더라 싫어하십니까? 네, 좀 싫어해요. 요게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카더라가 뭐 일리가 있다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네. 자, 첫 번째는 한국 요괴에 대한 질문 하나, 일본 요괴에 대한 질문 하나 이렇게 할 건데 첫 번째는 한국 요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질문은 이거예요. 네. 한국 요괴는 관료제를 좋아한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원혼설화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귀신이 한이 있어요. 네. 내가 너무 억울해. 억울하게 죽었어.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되니까 되게 조금 힘이 있는 사또, 원님 아니면 그 고을의 뭔가 양반, 큰 양반에 찾아가서 자기의 하소연을 막 이렇게 하고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그러면은 그 원님이나 사또가 사건을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장화홍련 생각하면 사또 딱 억울합니다. 네, 네. 억울합니다. 막 이런 아니면은 이제 사람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런 거를 좀 푸는 이야기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이 관료제를 좋아한다. 그래서 귀신도 힘 있는 사람, 공무원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민원을 걸고 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카더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단호해. 왜? 그 관료제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라이더님도 그거 한국 설화를 좀 많이 연구해봐서 알 텐데 아랑류 전설 말고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콩쥐팥쥐 그리고 장화홍련, 아람 이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아랑류 전설 말고 다른 요괴나 귀신이 관료제를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결국 한 가지의 사례로 일반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그러면은 뭔가 널리 대중적으로 퍼져 있는 이야기가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알려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던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고 그거를 너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닥치는 대로 이제 먹어치우는 괴물도 있고 그 멧돼지 괴물 뭐 이런 이거는 좀 고전 소설에 나오는 거지만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호랑이 계열의 이제 그 요괴들은 만나는 상대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잡아먹거나.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요괴들은 민원을 좋아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저는 사실 이렇게 사또 찾아가는 이야기 이렇게 군이 있는 건 맞거든요. 그 여러 이야기들이 주인공 이름 좀 다르게 해서 이야기 군이 있는 아랑류. 건데 네. 그것보다는 사실 부인이 문제 해결을 해준다던가 아 그건 많아요. 부인이 뭐죠? 그러니까 아니. 남자 주인공 부인이 여운우이처럼 여운우이처럼 그 옆에 있던 어떤 조력자가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모험이나 그 일련의 과정의 결과로 아이템을 획득한다던가 이런 식의 조금 이야기들이 많이 그런 게 좀 많긴 한데 그게 실제로 고전 소설에 더 심하거든요. 고전 소설 보면 항상 남자 영웅이 나와요. 맞아. 그리고 그 영웅이 아내를 얻는데 그 아내를 얻고 나중에 그 영웅이 전쟁에 나가고 요괴랑 싸우다가 그 요괴 게임에 빠지거나 아니면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그 위기에 빠지면 그 부인이 갑옷 입고 달려가가지고 그 구출해주고 이제 도와주는 그런 유형을 제법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맞아. 사또가 해결해 준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약간 이런 가족 관계 아내나 이런 쪽에서 그런 게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카더라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야기가 좀 적다 보니까 소수의 이야기의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그런 카더라가 나왔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이야기가 많다라고 하면서 장화홍련, 아랑 이야기, 또 뭐 신기원요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거 결국 전부 다 아랑유 전설 이런 식으로 한 뿌리. 이야기군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거는 일본 요괴에 대한 카더라인데 이거는 진짜 아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자기의 생각 이런 거를 막 이제 인터넷에 썼는데 그게 사람들의 공감을 되게 많이 얻으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좀 하나의 정설 아닌 정설이 된 게 뭐냐면 일본 귀신이나 요괴를 보면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을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뭐 주원 같은 거 예를 들면 주원 속에 나오는 귀신은 그 집에 맞아요, 이사 온 맞아요. 사람은 잘못을 하나도 안 했어.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집에 네가 이 집에 왔으니까 넌 죽어 이러면서 나오는 이제 요괴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요괴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이제 일본에는 자연재해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재해의 특징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상관없이 갑자기 이제 지진이 나면 이제 사람이 죽고 이렇게 뭐 문이 산사태가 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재해가 많다 보니까 귀신들도 그런 성격을 갖게 됐다. 이런 식의 카더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전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이거는 약간 좀 미디어의 여파인 것 같아요. 일본 그런 공포 영화 링이나 주온 이런 걸 보면 일본 공포 영화에서 보면 막 귀신들이 나와서 막 사람을 막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막 죽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게 좀 머리에 박힌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귀신들을 만나는 사람은 다 죽이고 다른 나라는 안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귀신들을 만나면 사람을 무조건 죽이는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애들이고 우리나라 귀신들은 뭐 한이랑 그런 걸로 이제 토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그 말하는 주체가 우리나라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약간 미디어의 영향 같은 거예요. 아까 주원도 말했지만 그 주원에 이제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집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죽고 이제 링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비디오 봤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링이 TV에서 나와서 죽이고 그런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만은 않고 일본도 약간 관료제라고 좀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세상을 어지럽히는 애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백면근무 구미호라고 이거 있는데 그 구미호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고대 달기가 원래 구미호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달기가 이제 그 퇴치당했는데 사실 죽지 않고 살아서 일본으로 도망쳐와가지고 이제 타마모노 마에라는 어떤 여성으로 변해갖고 이제 천왕을 홀려요. 일본 왕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천왕 옆에서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못된 짓을 하고 이제 천왕도 이제 홀려가지고 막 혼을 뺏고 하다가 이제 그 장수한테 잡혀가지고 뭐 살생석에 봉인됐다. 실제로 그 살생석이 이제 있고 있어요. 실제로 유적으로 있고 최근에 그게 깨져가지고 구미호 풀려났다 이런 글들이 인터넷에 한번 올랐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일본 그 천왕 중에서 스도쿠 텐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천왕 일족이죠.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이었는데 이제 자기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그 형제한테 왕위를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위를 뺏겼지만 이제 그 마음을 비우고 이제는 불도에 이제 귀의해야겠다 해가지고 연화경인가 그런 불경을 이제 자기가 직접 적어가지고 이제 왕실에다 바쳤는 거예요. 근데 왕실에서는 나한테 패배해서 물러난 애가 좋은 걸 해줬을 리가 없다. 여기에다 저주를 심어놨을 거다 해가지고 그걸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걔가 빡쳐가지고 그 피로 그 진짜 그 연화경 자기가 쓴 거 위에다가 저주를 전 거예요. 내가 일본의 대마왕이 돼가지고 이 그 천황을 땅에 끌어내리고 백성들이 이제 활기치는 세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대적인 근대 생구네요. 네, 그래갖고 걔가 진짜 텐구가 돼요. 그리고 텐구가 돼갖고 스도쿠 텐구라고 이제 불리는데 그게 일본의 이제 대마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약간 관료와 관련된 뭔가 정치적인 정치 체제와 관련된 원원도 있고 근데 귀신들이 되게 역사 근본 있는 달기가 네, 이거 건너가서 된다던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죽인다는 그런 이름 없는 그런 귀신들 이야기들 보면 대부분이 미디어 영향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하긴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잡기 네, 가장 위험한 그런 잡기들한테 잘못 걸리면 갑자기 뭐 미쳤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오니하고 네. 가파하고 네. 탱구는 뭔가 만나는 사람을 갑자기 막 죽이거나 너 나한테 이씨 여기 왔어 죽어 이런 건 없나요? 그런 것도 있긴 하죠. 예를 들어 오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걔네들은 성향 자체가 좀 난폭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걔네들이 근데 좀 식량이 인간이에요. 식량이 인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실제로 그 오니 그
슈텐도지라는 오니를 이제 퇴치하는 그 미나모토 라이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걔가 자기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슈텐도지가 사는 산으로 딱 가요. 오해산인가? 그 산으로 딱 가가지고 이제 그 친구인 척해요 처음에. 아, 우리 너랑 친구 이러면서 그래갖고 그러면 그 슈텐도지가 그럼 같이 먹자 해가지고 인간 인육이랑 피를 주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그 요괴를 속이기 위해 그걸 뭐 같이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가 기분 좋게 이제 잠들어 있을 때 머리를 칼로 딱 베었는데 결국 머리만 살아갖고 도망갔다. 아.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약간 걔네들이 이제 좀 일종의 사냥 같은 느낌이죠. 요괴 같은 것들도 아니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호랑이, 귀신 그쵸, 이런 그쵸. 사람들은 그냥 사냥이니까 그냥 하니까 잡아먹으니까. 산에 사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 비슷하긴 하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한국 그 첫 번째 카더라랑 아 그리고 비슷하게 또 그 텐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은 좀 비슷한 걸 잘 못 찾겠는데 도깨비가 좀 비슷하려나? 생긴 거랑 이제 주는 이미지는 좀 오락부락한다. 그러니까 약간 그 텐구도 마냥 나쁜 요괴가 아니라 그 일본에 이제 요시츠네라는 장수가 있거든요. 걔가 이제 전쟁에서 이제 그 배가 여러 개 막 있는 전쟁에서 배 8척을 탁탁탁탁 뛰어넘어가고 적장의 목을 베었다. 그래갖고 걔가 왜 그렇게 몸이 날렵하냐? 텐구에게 수행을 받았다. 아,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런 그래서 바람이랑 그런 걸 다루는 그런 게 능숙해서 배를 자유롭게 뛰어넘고 저렇게 몸놀림이 재빠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올 정도로 그 약간 좀 조력자, 영웅의 조력자 같은 약간 켄타우로스 그래. 아 켄타우로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이제 켄타우로스 케이든이 막 헤라클레스도 가르쳐주고 모든 영웅의 스승으로 나오잖아요. 그 아킬레우스도 가르쳐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텐구에게 그 영웅을 이제 수행을 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존재도 있고 어느 지역 요괴는 뭐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주고 어느 지역 요괴는 어느 나라 요괴는 좀 한이 정서 강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본에도 네. 일본에도 진짜로 이게 원혼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접시 새는 그런 귀신도 있고. 네. 사람한테 막 해를 끼친다기보다는 그냥 접시 새는 그 소소한. 그러니까 접시 하나가 없어서 이제 그 죽은 한여 귀신인. 아이고. 그래가지고 계속 접시에 대면서 하나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대충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스님이 그거를 보고 해결해줬던가 결말은 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옛날에 들었던 거라서. 그래도 스님이 나오면 퇴치하든 해결하든 해주지 않았어요. 네. 뭔가. 어떻게든 지나가진 해결은 않았을 것 됐을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카더라도 이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런 거지 꼭 일본 귀신들은 이렇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라고 요괴 전문 약간 좀 그런 이야기들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또 뭐 일본 요괴들이 그 한국 요괴보다 더 위험하다던가. 약간 폭력적이다 뭐 네, 이런 거 폭력적이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뭐 이쪽의 연장선인데 저는 그 이야기를 예전부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폭력적인 귀신들도 많고 일본에도 아닌 애들도 많고 그리고 또 혹부리 영감 이야기 보면 거기에도 이제 일본 이야기란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게 일본 이야기라면 거기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애들이 온이라는 건데 도깨비들. 도깨비들이 온이란 건데 걔네들이 혹부리 영감을 그럼 바로 때려 죽였어야 되는데 노래소리를 듣고 감동받잖아요. 감수성이 그래갖고 혹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있는 것처럼 뭐 온이라고 해서도 무조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잘 알려지고 익숙한 것들을 이제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그런 거지 꼭 그렇다는 거는 아니다라고 요괴 전문가께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름맞이 남양 특집 요괴 특집. 네, 특집을 해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1, 2탄 이제 쭉 해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 하나씩 얘기하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뭐가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폭주정님? 어떤 이야기? 저는 사실 요괴 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그냥 무서운 괴물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니즈도 다양하고 약점도 다양하고 문화마다 약간 보라보는 시선도 다양하고 그래서 요괴의 세계가 참으로 넓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재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더라 아, 저는 카더라. 그 카더라에 좀 많이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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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이러면서 사람들이 아 예리해 날카로워 이런 생각하면서 맞지 맞지 막 이렇게 읽었었는데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맞는 얘기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전해지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야겠다 이야기를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서 카더라에 대한 반박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불도저님은 어떤 게 제일 인상 깊으셨습니까?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그냥 좀 진짜 무의식적으로 줄줄줄 흘러나와가지고 어떤 특정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어떤 주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꾸 자주 나와가지고 그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홀린 대화들. 네. 토크 조크박스 요게 조크박스 불도저님의 다 덕이 아닐까. 그러면은 다음을 또 기억하면서 다음에 더 이 불도저님 모시고 더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너명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심심할 때들랑 찐따들의 수다 심드렁 진수다. 진수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